자, 지금부터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판은 보드 스키마가 필요해요. 보드 스키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시퀀서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시퀀서 그냥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시퀀서는 증가가 안 되는데 그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보드 스키마를 이렇게 열기를 한 개 해주세요. 열기 해주시라. 되셨나요? 네. 요거는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시퀀서를 사용하지 않아요. 시퀀서를 사용하지 않고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고 게시판을 운영하는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서가 없죠? 그러니까 시퀀서를 지워요. 이게 시퀀서가 없습니다. 드랍 시퀀서 지워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시퀀서 지워요. 되셨나요? 이렇게 지우십니다. 지우시고요. 얘 새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실습인데 이제 다른 거 덮어쓰기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지금 실습 99 보드긴 한데 넌 시퀀서가 아니에요. 네, 그냥 한글로 할게요. 시퀀스 아닌 보드 이렇게 해서 시퀀서가 아니고 이제 시퀀서가 아닌 보드를 쓰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크레이트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넘버가 프라이버리 키입니다.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드랍 보드를 지우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글번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건데 글번호를 이 보드에 넥스트 밸류 이렇게 쓰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시냐면요. 얘를 이제 가로를 걸어 닫고 이렇게 해서 셀렉트 서브 쿼리형에 쓰시면 됩니다. 서브 쿼리 맥스라는 걸 이용하세요. 맥스 글번호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게 제일 큰 거 다음에 제일 큰 거를 찾아오시면 그 다음 거를 이제 그 글번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고 이제 프롬 사용하시고 이제 보드에서 넘버의 제일 큰 거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네, 플러스 1 이렇게 하시고 찾은 것에 플러스 1 이렇게 하자. 좋습니다. 먼저 만들게요. 테이블 먼저 만드시고요. 자바에서 이게 보드 똑같은 거 만들면 안 되고 보드 2 아니 넌 시퀀스 그냥 여기 똑같이 넌 언더바 seq 보드 넌 시퀀스 보드 됐죠? 네. 실행할게요. 예, 실행했습니다. 자바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생성했습니다. 넌 시퀀스 보드를 만들었어요. 됐죠? 됐나요?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숫자는 여기 세로 고침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세로 고침. 예, 지금 넌 이렇게 넌 시퀀스 보드 현재 데이터는 없음. 데이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데이터 없음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만든 거는 만드시는 거는 어디다 만들었냐? 보드, 넌, 세로 고침, 시퀀서 아닌 보드. 여기 있어요. 이름도 되게 희한하게 줘가지고 힘드네. 찾아보기가. 예. 9로 저장한 것 같은데 0으로 저장했어요. 9라고 쓰는 게 9 오른쪽에는 0을 썼네요. 이런 나중에 이름 고치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샘플 데이터에서요 제일 큰 수 지금부터 제일 큰 수 번호 중에서요. 번호 중에서 제일 큰 수를 한번 찾아보자. 셀렉트 쓰고요. 셀렉트 맥스를 씁니다. 맥스 가로 열고 넘버 중에서 제일 큰 수 프롬 보드 언더바 이거 시퀀서 아닙니다. 시퀀서 1층까지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그 뭐냐면 넌 언더바 seq 언더바 보드 테이블에서부터 제일 큰 숫자를 가져오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널이 나옵니다. 널은 연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널은 연산이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플러스 1 하자. 여기 맥스에서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1 하겠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하자. 컨트롤 엔터 누르면 그냥 널이 됩니다. 야, 이거 1 플러스 하라고 했잖아. 근데 플러스 1을 안 해주고. 아시겠죠? 왜? 얘가 널이에요. 맥스 넘어가 널이에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어야 널이 아닌 게 나오지. 그죠? 그래서 뭘 써라? NVL 같은 걸 써라. NVL 가로 열고 이거 맥스를 찾아봤더니 아시겠죠? 이게 0이에요. 그러면은 널이에요. 그러면 0을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하자.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렇게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저장할 수 있는 글을 쓰면 저장을 해야 되는 요렇게 쓰는 게 글을 쓰면 저장을 해야 되는 글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는 샘플 데이터 집어넣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 밸류에 가로열고 갖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실행합니다. 실행하시고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죠. 보드 여기네요. 넌 시퀀스 보드 새로 고침 하시면 데이터가 들어가라. 커밋 안 시켜서 설마 인서트 됐다고 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한행이 삽입됐습니다. 커밋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안 나와. 얘 닫고 찍어 다시 여기 넌 시퀀스 보드 데이터 안 나와. 내가 혹시 보드에다가 집어넣나? 인서트 보드에다 집어넣었어요. 어쩐지 데이터 안 나오더라. 보드 아니고 넌 언더바 넌 SAQ 언더바 보드. 예, 됐죠? 예, 여기 넌 언더바 SAQ 보드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한행 삽입을 이런 1번이 없었기 때문에 인서트가 된 거예요. 1번이 삭제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 거는 여러분 거는 1번이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되겠죠? 예, 컨트롤 엔터 이렇게 써가지고 다음 제일 큰 번호니까 그 다음 번호로 인서트가 됐겠네요. 하나님 삽입됐고요. 커밋 하세요. 커밋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 테이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번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셨죠? 되셨나요? 예, 전체 1번이에요. 글번호가 1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삽입하면은 글번호가 몇 번이어야 돼요? 2번이어야 돼요. 제일 큰 숫자가 현재 있는 데이터 중에 제일 큰 숫자가 몇 번이에요? 제일 큰 숫자 번호 중에서 1번이 제일 커요. 걔를 가져와서 플러스 1 한다. 그럼 몇이에요? 2번. 되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한 번 더 컨트롤 엔터 누르면요. 그 다음 번호는 2번이 되고요. 이제 셀렉트에서 이제 가져오면 여기 셀렉트 모든 걸 보여주자. 그 넌 언더바 SAQ 언더바 보드 프롬 써야 되나요? 프롬 세미콜론 컨트롤 엔터 쓰면 이렇게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인서트가 된 거예요. 또 실행하면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유는 제일 큰 거, 이 중에 제일 큰 거 몇 번이에요? 2번. 제일 큰 거 2번. 됐죠? 거기다 뭐예요? 플러스 1 하면 얼마가 돼요? 3. 되셨나요? 3번을 이제 인서트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4, 5, 6 이런 식으로 일씩 계속 증가돼요. 되시겠죠? 이런 쿼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데 얘는 사실은 셀렉트 할 때도 시간이 걸리고요. 1 증가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아시겠죠? 결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시퀀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맥스를 이용해서 플러스 1, 제일 큰 숫자에 플러스 1을 해서 거기에 글번호로 사용한다.
됐죠? 네. 자, 여기는 이제 다음 번호 중에 다음 번호가 번호 중에서 제일 큰 거고요. 다음 번호를 할 때 다음 번호를 번호 중에 제일 큰 거,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번호 중에서 제일 큰 거 플러스 1. 큰 거는 현재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다 존재하지 않은 플러스 1 해서 글번호로 사용한다. 됐죠? 네. 업데이트, 셀렉트, 업데이트는 다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델리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거를 합니다. 제거합니다. 제거. 일단은 뭐 몇 개 더 이렇게 인서트를 할게요. 인서트를 몇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커밋 시키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 의해서 받아오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가 됐습니다. 4번을 제거하면 그냥 4번만 날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 4번을 여기다가 제거를 하는데 4번 델리트 쓰시고 from none 언더바 seq 언더바 보드에서부터 where 문장 주고 넘버가 4번이 이렇게 해서 씁니다. 세미콜론 찍으시고 실행하시면 한행이 삭제됐다 나오시고요. 커밋 시킬게요. 커밋 삭제됐습니다. 커밋 시키시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자. 썼는데 그 다음 인서트 되면 제일 큰 숫자가 몇 번이에요? 3번. 아시겠죠? 집어넣으면 번이 돼요? 4번. 되셨나요? 그래서 그 인서트한 다음에 인서트에도 4번이 그냥 나와요. 커밋 시키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1, 2, 3, 4 아주 가지런하게 번호가 아주 가지런하게 나옵니다. 되었죠? 네, 가지런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 거 삭제예요. 요건 제일 큰 건 중간 거 삭제를 어떻게 되냐? 중간 거 삭제.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 중간 데이터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제거를 하실 때 제가 3번을 제거해요. 3번. 그러면은 델리트 쓰시고요. from 이렇게 non sequence board 3번 제거한다. 똑같습니다. 여기 쓰시고 제거는 where 문장 주시고 where 문장 주시고 넘버가 3번인 걸 제거하자. 세미콜론. 되셨나요? 네. 제거하면 3번이 날아갔어요. 3번이 날아갔으니까 4번은 어떻게 돼요? 예,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3보다 큰 데이터를 마이너스 1에서 여기 프라이머리 키인데 얘가 3번이 사라졌으니까 4번을 3번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이해되시죠? 됐나요? 그래서 이 델리트 3번을 지워요. 3번을 지우면 요게 이제 커밋 해가지고 2가 빠지죠. 2가 셀렉트 해보시면 이렇게 1, 2, 4가 돼버렸어요. 1, 2, 4 되셨죠? 네, 4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업데이트 한번 해주는 거죠. 업데이트 예 쓰시고요. 보드 non sequence 언더바 보드 non 언더바 sequence 보드 예 여기서 됐죠? 써주시고요. set 쓰시고요. 넘버에다가 이꼬르 넘버 마이너스 1 넘버 마이너스 1 일씩 빼준다. 어떤 거를 외워주시고요. 외워주시고요. 그 넘버가 3보다 큰 거 3을 지우니까 3보다 큰 거 이해되시죠? 예 3보다 큰 거를 마이너스 1을 시켜줘요. 그러면 4가 3이 되는 거죠. 실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밋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게 큰 건데 적은 것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커밋까지 시켰는데 이런 거꾸로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예. 그 빼기 1을 했으니까 플러스 1 하면 원상태 플러스 1에서 원상태 만들었고 커밋 예. 이렇게 부동어가 바뀌었어요. 부동어가 예. 넘버가 3보다 큰 것이 이렇게 부동어가 되는데 예. 큰 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커밋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가지런히 1, 2, 5가 됐어요. 이거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아까 이제 저기 월 상태로 안 하고 플러스 1 했었는데 실행 예, 한 번 더 실행 커밋해서 이렇게 이제 셀렉트 하시면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가지런히 만드는 거죠. 가지런하게 되셨나요? 네 1번 지워볼게요. 1번 델리트 해가지고 1번을 지웁니다. 1번을 지워요. 실행합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은 1번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1 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커밋 하세요. 그리고 셀렉트 하면 여기
여기에 2번이 1번이 됐고요. 3번이 2번이 됐어요. 이렇게. 됐죠? 되셨나요? 그래서 글번호를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삭제를 하더라도. 됐죠? 시퀀스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시퀀스를 안 쓰시면. 그래서 중간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먼저 중간 데이터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데이터에 해당되는 글부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1 해요.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다 주저앉힌다. 이해되시겠죠? 주저앉혀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데이터가 2가 안 빠지게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가 안 빠지게 하면 딱 보기는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1번. 문제점 1번. 문제점 1번은 얘를 참조하고 있는 놈한테 문제가 생긴다.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었어요.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어서 여기 게시판에 댓글을 막 달아놨어요. 댓글. 아시겠죠? 지금 3번에 여기 3번에 있었던 데다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3번이 2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댓글 참조하고 있는 놈도 다 뭐 어떻게 돼요? 예, 다 2번으로 싹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참조하고 있는데 3번이 사라졌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그게 참조하고 있는 게 이상해졌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못 지워요. 바꾸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저렇게 만드시면. 그래서 글번호는 안 바뀌시는 게 좋아요. 주로. 두 번째는 내가 그 글을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글 써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글 써가지고 게시판에다 글 써놨어요. 그리고 글번호 몇 번. 이제 대화를 해요. 제가 반장님하고 대화합니다. 내가 100번에다 글 써놨으니까 그거 참조해 라고 했는데 글번호가 바뀌었어. 중간에 데이터가 날아가서. 글번호가 바뀌었다고요. 그럼 동건이는 예, 어리동건이죠. 어리동건. 예, 거기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게시판이나 이런 거는 사이버에서 이렇게 그 공간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공유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저렇게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지웠다가 새로 써라 이거예요. 지웠다가 새로 쓰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번호가 가지런하게 이쁘게 잘 나와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면 이런 이제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 아시겠죠? 그냥 보기에만 좋을 뿐이지 처리하거나 이런 거를 관리하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맥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글번호를 운영은 할 수 있다. 운영. 저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삭제한다고 해서 이 글번호를 놔두려면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걸 빼시면 돼요.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삭제만 하는 걸로. 그러면은 시퀀스처럼 계속 증가만 되겠죠. 증가. 되었죠? 계속 증가만 되는 이런 이제 번호를 쓸 수가 있으세요. 쓸 수는 있으시고, 삭제할 때 이렇게 내려앉히는 건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맥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고요. 얘를 페이징 처리를 하셔야 돼요. 게시판 페이징 처리. 그 페이징 처리에 해당되는 걸 썼는데 페이지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이제 그 현재 페이지가 몇이다. 그다음 한 페이지에 몇 개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그 필요한 데이터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그 맨 밑에 이제 페이지 내이션을 쫙 만들면서 그 내가 지금 그 전체 페이지가 7페이지까지 있어요. 이런 거를 표시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표시하려면 전체 데이터 개수를 알아야 돼요. 전체 데이터 개수. 아시겠죠? 예. 개수를 알아야 그 맨 끝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어요. 되시나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카운트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고요. 지금 이제 스코어 볼게요. SG 스코어 볼게요. S 스코어. 데이터 볼게요. 데이터. 이게 데이터네요.
여기 점수에 점수입니다. 합계 내보세요. 합계 내보세요. 그러면은 셀렉트 문장으로 쓰십니다. 셀렉트 문장으로 합계를 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워크시트 한 개 다시 열어서. 자, 합계 쓸 때는 셀렉트 쓰시고요. 셀렉트. 그 다음에 합계는 sum 이라는 함수가 220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sum.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합계냐면 컬럼 이름. SG 스코어인데 SG 스코어에서 컬럼 이름은 스코어입니다. 스코어에 대한 합계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from 쓰시고요. SG 언더바 스코어 세미콜론 찍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350입니다. 350이고요. sum은 널은 뺍니다. 널은 시험 안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널은 뺀 sum 합계를 구한 거예요. 이거 합계라고 뺀이라고 이렇게 꼭 써놓은 것은 그 에버리지도 마찬가지인데 널이면 그거를 개수로 치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알리어스 한 개 붙여서 합계 한글 됩니다. 한글 오라클에서 한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계로 쓰자. 컬럼 이름도 한글 됩니다. 근데 한글로 쓰면 나중에 그 다른 데서 쓸 때에 한글 엔코딩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한글을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내부에서 돌리는 거는 한글 쓰셔도 무관하십니다.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거. 오라클 한글 가능하다. 컬럼 한글 가능하다. 테이블 이름도 한글 가능하다. 아시겠죠?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한글은 좀 안 써주신 걸로. 그래서 이름표만 이름표 붙일 때 한글로 이렇게 붙이자. 합계. 콤마 쓸게요. 평균 구하세요. 평균 구하시면 AVG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럼명은 AVG 함수가 있고 칼럼명은 스코어에 해당되는 이제 평균을 구하자. 컨트롤 엔터 쓰시면 이렇게 87.5 답입니다. 되셨나요? 예. 답이고요. 소점 한 자리. 이게 소점이 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운드 가로 열고 소점 한 자리 콤마 1 한 자리 소점 한 자리 닫고 컨트롤 엔터. 지금은 이제 소점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면 좀 그렇죠. 알리어스 한 칸 띄고 평균이다 라고 쓰는 거죠. 평균 실행 하시면 평균이 87.5가 됩니다. 이거는 함수로 쓴 거고요. 이제 여기는 그 sum, average 이걸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쓸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rank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순위에 해당되는 rank도 있으셔가지고 rank를 써서 사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식을 이용해서 그냥 평균을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저희가 sum을 구하잖아요. sum에 저희가 스코어의 sum 구하시고요. sum을 인원수로 나눈다. 인원수가 count입니다. count. 지금 스코어의 개수만큼 했으니까 스코어라고 쓸게요. 스코어의 개수.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별표를 쓰시면 됩니다. 별표를 쓰시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인데 카운트를 셀 때는 널은 세지 않아요. 널을 세지 않고요. 별표를 쓰면 그 컬럼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세기 때문에 일부가 널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데이터가 있으면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썼을 때는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요 하나가 데이터가 널이면 세지 않고 넘어간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쓰시고요. 자,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87.5. 이것도 라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이용해서 가려고 갖고 콤마 1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알리어스 이건 평균인데 그 카운트 평균 카운트를 이용한 평균 이렇게 해서 쓰시면 지금 요 평균과 요 평균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에버리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됐죠? 프로그램스럽게 짜려면 이렇게 그래도 sum 나누기 학생수
아시겠죠? 합계 나누기 학생수. 그러면 이제 평균이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게 생각이 안 나면 뒤에 거.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총 데이터의 개수는 저희가 select 쓰시고요. count, select 쓰시고요. 여기다가 count 쓰시고 score 가로 닫고 from 쓰는 게 여기 이제 sg 언더바 squares입니다. squares 세미콜론 치시면 4개이다. 여기 4개. 데이터 4개 갖고 있습니다. 4개. SG 스쿼스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이렇게 4개. 그 인설트 직원은 SG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SG 언더바 스쿼 열어봤고, 예, 한 개 인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설트. 지금 점수 난널로 만들었는지, 난널로 만들었으면 널이 아니라서 널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한 개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 데이터 열 데이터인데 널러블 no yes 예, 그레이드 yes네요. 그레이드 yes인데 그레이드 갖고 있는 놈이 데이터가 널 2개 이렇게 널이 있네요. 예, 그레이드 카운트 세면 되겠네요. 그레이드 저희가 스코어를 스코어는 전부 다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드 카운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레이드 저희가 그레이드로 카운트 세시면 1이 나옵니다. 1 뭐 안 셌어요? 널 안 셌어요. 널인 건 안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널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걸로 카운트 세시면 안 되고요. 카운트 셀 때는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세더라도 그 데이터 한 개 널이 그 항목 중에 널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런 걸 이제 카운트를 세자. 그럴 때는 널이 반드시 안 들어가져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저희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게 스튜던트 아이디입니다.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로 카운트를 세든지 이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가 총 4개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세든지 그냥 별표 쓰시든지 별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대표하는 별표 쓰셔서 세시면 이렇게 4가 됩니다. 4 됐죠? 네. 여기 카운트는 어떨 때 많이 쓴다고요? 페이지 처리할 때 여러분들 맵 밖에다가 몇 페이지 총 몇 페이지다 이런 거 표시할 때 그 전체 데이터 개수가 필요합니다. 됐죠? 전 데이터 개수가 필요한데 그때 저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